영화 연주 컴피티션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30세 이하의 주니어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크리에이티비티를 겨루는 장이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부문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마케터 부문에 한국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문의 공통점은 주어진 어떤 자선단체 혹은 NGO에 대해서 마케팅 아이디어를 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마케터 부분의 좀 다른 부분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좀 활용해서 같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또 장표를 만들고 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한테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까, 내지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 강연 경쟁이 됐다는 부분이 가장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마케터 부문은 아무래도 다른 분야와는 조금 다른데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았고 또 어떤 식의 조언을 다음 출전하실 만한 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두 부분에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했었던 경쟁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던 과제와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도출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결과물을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받았던 미션이에요. 저희가 받았던 미션은 원형 월드라는 서밋이 있는데, 이 오프라인 서밋에서 이번에 온라인 아카데미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아카데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리더를 참가시킬 것이냐라는 주제였고요. 원형월드는 엠마 슨이 강연을 한 걸로 좀 유명해진 오프라인 서밋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미션을 받고 조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 마케터스 부분의 미션들을 보면 굉장히 자선이라든지 NGO라든지 물 부족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자선단체, 아니면 문맹인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래? 이런 식의 좀 더 사회 이슈에 치중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시킬 거냐라는 식의 완전히 사회 이슈에 치우쳐진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 아카데미를 좀 자세히 보시면 10만 원 가량의 좀 유료 아카데미였고, 연사들과 실시간 강연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약간 솔루션을 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전달받았던 타겟 넘버, 그러니까 목표는 3,000명 이상을 등록시키고 싶다는 거였고요. 청년 리더의 정의는 18세에서 30세였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미션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우리가 이 미션 중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아카데미, 강연같이 약간 테드나 온라인 강연들이랑 경쟁이 되는 어떤 대상처럼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이슈에 집중하는 또 다른 방식처럼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받았던 미션을 좁히는 데서 저희의 과제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아카데미라는 플랫폼 자체보다는 사회 이슈라는 교육의 알맹이에 집중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0만 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아카데미에 뭘 들을래?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이것은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회 이슈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이걸 들었다는 증명서를 받고 싶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려면 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챌린지에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방식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8세에서 30세면 정말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사실은 MZ세대에 어딘가 끼어있는 그런 타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기 표현적이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나누는 걸 좋아하고 SNS를 활발히 이용을 한다, 이 정도였는데, 저희가 여기서도 특히 주목을 했었던 게 뭐냐면, 사회 이슈에 대해서 기존 세대와 완전히 다르게 이들은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 의견을 나누고 자기 표현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사회 이슈에 대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세대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아시안헤이트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이번에 인종차별 이슈가 너무 큰 것 같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앉아서 나는 여기 관심이 있어 이렇게 하고 논문 찾아보고 이렇게는 정말 아무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냐 다 이런 식이죠. 관련된 굿즈를 사고 나를 표현할 만한 창고로 삼고 특히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타깃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떤 성향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다 알려요. 표현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달아서 스톱해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누구 지점에서 릴레이를 하고 그래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틱톡도 여기 포함이 되고 다양한 SNS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던 게 이 SNS가 지금까지는 약간 젊은 세대를 다루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굉장히 있었는데 사실 그 어떤 SNS도 절대 모바일폰 유저 중에 100%에게 도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NS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SNS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입만 돼 있지만 누가 날 태그해야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중에서 100% 도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네, 뻔한 얘기겠지만 그건 바로 전화통화였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8통의 전화를 수신하고 발신한다고 해요. 그리고 18세에서 30세 정도면 이제 사회적인 그런 글로벌리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그러면 더더욱 전화를 주변 사람과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했었던 건 이 중에서도 15초간의 대기 시간이었어요. 내가 전화를 걸게 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15초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깐이 글로벌 대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리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침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화라는 서비스가 여기에 딱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통 창구고 누구나 15초 가량을 평균적으로 기다리게 된다면 이걸 지금까지는 잘 쓰이지 않았지만 우리 타겟이 소셜 이슈에 대해서 나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툴로 삼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이 15초가량의 기다림을 타겟팅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저도 손을. 네, 이런 지루한 기다리는 시간을 서비스인데요. 다골링? 또 전화했네. 받을까 말까? 받을까? 귀찮은데 받지 말까? 아니 내가 안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받을까 말까 해서. 이 형은 얄미운 것도 이미 쳤네. 내가 너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받을까. 너 전화했니? 형! 이거 볼수록 대박이다. 보이는 컬러링, V컬러링. 약 오르면 너도 링에서 보자. 당신의 소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네, 저희 회사 서비스가 바로 영문으로는 저희가 비디오 링톤이라고 했지만 V컬러링이라고 불리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정말 비디오 컬러링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걸었을 때 내가 설정해놓은 비디오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단순히 BTS 뮤직비디오 아니면 펭수 캐릭터 인사 아니면 장삐쭈 특선 이런 식으로 정해진 클립이 잘라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여기서 저희가 발견했었던 공통점은 원형월드가 초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둘 다 뭔가 웨이앤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내가 전화를 걸면서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원형월드가 초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고만 있었다면 우리가 이 V컬러링이라는 서비스에서 이 사람들을 원형월드가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 챌린저에 초대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공통점으로 저희가 가져갔었던 아이디어가 Call for Challenge입니다. 주기적인 표현이고요. 아시겠지만 챌린지를 위한 전화라는 뜻도 있지만
챌린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V컬러링에 단순히 그냥 비디오 클립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원형월드 서밋에 오프라인 서밋에 참석하는 되게 유명한 연사들이 많거든요. 엠마 왓슨도 그렇고 조앤 케이 롤링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건 사이에 먼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안녕, 나는 지금 샤론이랑 같이 이 원형월드 서밋에서 지금 뭐 양성평등 아니면 뭐 인종차별 그런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너 생각은 어때?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되게 멋있게 하고 있는데 넌 어때? 라고 되게 친근하게 물어보게 된다면 이 서비스를 완전히 처음 접하든 아니면 접하지 않든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반대로 이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을 하고 싶다면 나한테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이런 거를 곧바로 노출하게 되는 것만으로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전화를 건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하단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오플 챌린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문자가 발신이 되고요. 그 문자에는 전화로 전달받았었던 내용들, 가령 뭐 인종차별, 뭐 양성평등, 물 부족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챌린지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적은 것, 연사들이 강연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면서 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카데미 내용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이 컬러링을 설정을 하고 싶다면 또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글로벌리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한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자기 표현에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 부문에서는 특히 이런 예측을 좀 더 자세히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인원수대로 추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의 원래 목표는 어차피 원형월드와 같이 주최를 하는 거니까 이 서밋, 오프라인 서밋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무조건 깔게 하자. 그럼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끈끈한 네트워크들은 이 사회적 이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테니 더 유효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첫 전제였고, 처음 2,200명의 사람들이 등록해야 되는 9월까지 약 2달의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중에 뭐 한 75%는 중복되는 전화고 50%는 그냥 받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이런 모든 거를 다 보수적으로 추산을 했을 때 대략 6억 정도, 2달 동안 6억 정도의 리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굉장히 이게 보수적인 수치인데 1000명당 1명, 0.001%만 등록을 하게 돼도 저희에게 처음에 요청했었던 타겟 넘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보수적인 수치인 게 내부 자료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을 때 여기에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퍼센트가 저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추산을 하는 결과다라고 이제 딴 데서도 어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리고 좀 이전에 공부를 하고 실제로 출전하신 분들의 강연을 PT를 저희가 거의 다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큰 임팩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브랜드의 니즈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24시간이란 제한 시간 동안 이 브리프 하나를 가지고 하다 보면 주제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세부 내용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브리프 내용을 혹시 여기서 누군가가 혹시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의 아는 분 누군가가 출전을 하시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아시고 숙지하시고 그래야만 심사위원들이 던지는 여러 가지 디스커션부터 시작해서 퀘스천에 명확히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과 굉장히 다른 부분과는 다른 게 브랜드 자체가 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반영하고 뭐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너의 브랜드와 나의 브랜드가 같이 마케팅을 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고 여기서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거냐, 이 부분이 현대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보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표도 저희가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만들었던 거였는데 여기서 고민하고 있던 것과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것의 공통점이 뭔지 혹은 여기서 고민하고 있던 것을 우리의 솔루션으로 풀었을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이득이 있고 우리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사실 이 마케터 부문의 굉장히 큰 본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마켓 임팩트입니다. 이것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만약에 저희가 이 캠페인을 실제로 실행을 해서 만약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전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자기 표현의 툴로 보지 않았던 업계 담당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V 컬러링이나 컬러링을 통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미치는 영향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브랜드 간의 인터랙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의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마케터스 부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칸느를 진행하면서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2번, 3번에 저희도 많은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브랜드 마케터분들이 계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매몰되어 있거나 내 브랜드의 그냥 가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거나 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더 되냐는 뭐 그냥 유행에 따라서 요즘 굿즈를 만든다던데 우리 같이 굿즈나 만들어 볼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다른 단체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의 역할이 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건 사실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24시간 동안의 준비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PT를 하는 과정 반대로 심사위원에게 들었던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브랜드 마케터로서 좀 많이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는데 다음번에 어딘가 출전을 하고 싶다면 저는 시간을 내서라도 사실 한번 꼭 출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